예, 안녕하세요. 예, 문법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그 수용도를 정리하는 문법 첫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요걸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은 네, 요걸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시리즈를 좀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이제 문법을 공부하면서 어떤 기본이 되는 가장 최소의 관련된 내용들을 좀 원래 잡고 있어야 그래야 좀 앞으로의 내용에서 여러분이 좀 흔들리지 않겠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최소 시리즈에 관한 내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재 보실 거고요. 교재는요 8페이지를 보도록 할 거예요. 자, 8페이지 보시고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좀 먼저 제가 이번 교재의 어떤 컨셉 자체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용도로 정리하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어떤 문법의 내용을 수용도로 말 그대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알았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나열적으로 쭉 보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뭘 그려라? 수용도를 그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알았죠? 됐어요? 그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정의예요. 알았죠? 정의. 그래서 어떤 개념이 등장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정의 말고도 어떤 그 개념이 의미하는 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사실은. 근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바로 개념, 정의 그 자체니까 그거 좀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됐어요?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진도 좀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부터 좀 보도록 할 거고요. 첫 번째 여러분이 볼 최소 시리즈는 바로 음운이에요.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음운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음운의 뭐부터 판단하셔야 된다. 음운의 정의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괄호 쳐져 있죠, 여러분? 괄호 여기다가 이제 적으시면 됩니다. 음운의 정의는 제가 지금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오늘 할 내용이 최소 시리즈예요. 그러니까 최소라는 말이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최소지만 뭐가 바로 최소냐면요. 요겁니다. 말의 뜻을 구별하는 최소의 단위가 바로 뭐다? 그게 음운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알았죠? 됐어요. 다시 한번 말의 뜻을 구별하는 최소의 단위가 바로 음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의 뜻을 구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하늘에서 눈이 내립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눈이 내려요. 또는 제 눈을 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눈과 눈 어떻게 구분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지금은 일부러 좀 구분하지 않고 그러긴 했는데 어떻게 해요? 어떤 게 좀 발음이 좀 달라요? 어떤 게 좀 짧고 어떤 게 좀 길 것 같아? 그치?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생각해볼까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길어요. 그리고 사람 눈이 짧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팁을 좀 드리면 사람의 어떤 신체와 관련된 게 조금 짧아요. 알았죠? 그래서 눈 짧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길게 발음하면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거예요. 알았죠? 알았죠? 그러면 하늘에서 만약에 짧게 발음해서 하늘에서 눈이 내린다. 짧게. 그러면 상상하면 엄청 끔찍한 일이 생기겠죠. 그쵸? 막 아이잖아. 아이. 그쵸? 눈이 막 떨어진다. 끔찍하죠.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봐봐요. 선생님이 말의 뜻을 구분한 거 뭐였어요? 그렇죠. 길고 짧은 거. 우리 이런 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음운의 종류와 연관이 돼요. 바로 말의 길이, 음의 길이 또는 고저 또는 뭐가 있을까요? 강약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걸 바로 뭐라고 얘기하면 바로 우리가 분절 음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선생님 그럼 제가 알기로는 음운 요거 말고 다른 거 더 있는데요. 그래요. 맞아요. 또 뭐가 있어요? 요런 거 있습니다. 곰. 뭐 이런 거 있죠? 또 뭐가 있어요? 공.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좀 제대로 쓸까? 곰. 공. 사실 두 글자는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두 글자는 별로 뭐 다를 게 없지만 뭐가 달라요? 바로 미음과 이음. 요게 다르잖아. 그치? 그럼 요게 다르다. 요게 바로 뭐야? 이게
곰과 공을 구분하는 최소의 단위가 되겠죠. 근데 뭐죠, 여러분? 미음과 이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바로 그치, 자음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자음, 그럼 또 이제 세트 뭐가 있어요? 모, 그쵸? 자음과 모음과 같은 것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분절, 음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지만 여러분 지금 뭐가 있어요? 지금 곰과 같은 바로 자음도 있고 미음, 이음과 같은 자음도 있고요. 또 아, 오, 우 뭐 이런 거 그런 거 같은 모음도 존재하게 되죠. 이게 바로 이제 분절, 음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뭐 여기까지 뭐 그렇게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런데 제가 그럼 여기서 좀 하나 좀 말씀드릴 거 요게 좀 있습니다. 여기 보면 Q1 있어요. 오른쪽 한번 페이지 보시면. 그쵸, 여러분? Q1 봤더니 뭐가 있어요? 정우성은 몇 개의 음운일까? 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정우성이에요. 그래서 한번 문제 한번 보자고요. 정우성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몇 개의 음운인가 한번 써보는 거예요. 몇 개의 음운? 어떻게 준비되었어요? 몇 개의 음운? 봐봐요. 하나, 자음 모음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때요? 맞나요? 8개 맞아요? 예. 틀리죠. 그죠? 틀리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좀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를 좀 잘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볼게요. 초성에 뭐가 나오면 이응이 나오면 요건 뭐다? 요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사실 우리가 우를 요렇게 쓰기도 하지만 사실 요렇게 써도요. 발음할 수 있지 않아요? 우. 그치? 발음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얘는 음운으로만 따지면 요런 식으로 쓰게 돼요. 그럼 몇 개인가 볼게요. 하나, 둘, 셋, 정, 우, 넷, 다섯, 여섯, 7개가 됩니다. 아셨죠? 7개예요. 그러니까 뭐가 아니야? 초성의 이응은 안 들어간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기본적으로 여러분 볼게요. 분절음운 중에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그런 부분이 있네요. 모음과 자음 중에 특히나 이제 자음의 이음, 초성의 이음은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용어 하나만 좀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이제 곰과 공을 설명을 할 때 사실 곰과 공의 뜻의 의미를 다르게 하는 요소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여러분? 미음과 이음, 요 부분이지. 그러니까 요 부분만 다르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른 부분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바로 미음과 이음, 다른 글자는 다 똑같은데 요 한 글자만, 이 하나만 달라요. 그걸 바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최소 대립상이 바로 뭐에 해당해요, 여러분? 바로 분절음운, 음운에 해당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러면 이건 최소 대립상이 아닙니다. 지금 곰과 공인데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곰과 그 다음에 뭐가 있겠지? 그렇지. 이거 하면 되겠다. 강, 뭐 이런 거 있다 칠게요. 그러면 사실은 얘 같은 경우는 기역, 오, 미음, 얘는요. 기역, 이응이다. 그러면 이제 기역은 같고요. 근데 나머지가 지금 몇 개가 틀려요. 몇 개가 지금. 두 쌍이 다른 거지. 그럼 요거는 여러분 최소 대립상이 아니야. 그래서 요걸 갖고는 여러분 우리가 음운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최소 대립상의 개념은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야? 음운을 판단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니까 요거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선생님이 이제 하나만 좀 더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저희가 음운을 얘기를 하긴 했단 말이야. 근데 음운 말고 하나 더 여러분이 좀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음성을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음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음운이랑 음성 좀 구분하는 거 가끔씩 여러분 좀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해볼게요. 음성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기라는 단어, 선생님이 매우 좋아하는 단어예요. 그렇죠? 고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영어로는 우리가 발음 기호로 쓰면 이런 식으로 써요. 이렇게 K-O-G-I 이렇게 씁니다. 뭐 다른 거 이제 O, 뭐 E, 뭐 이건 별 문제가 없는데 요게 문제인 거죠.
똑같은 기억이거든요. 근데 발음 기호를 봤더니 지금 어떻게 썼어요? 여러분 봐봐. 어떻게 썼어? K와 G로 다르게 썼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요거를 좀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K와 G. 그러니까 요거가 지금 약간 좀 애매한 게요. 봐봐요. 실제로 소리가 나는 음은 다른 거죠. 맞아요? 맞나요? 그치? 그러니까 코, 기 이렇게 발음 기호가 다른 거니까 실제 나는 발음은 달라요. 그러니까 좀 더 다른 건 요거는 이제 무성음이고요. 그러니까 무성음이니까 이제 울림 소리가 안 울림 소리란 얘기예요. 알았죠? 안 울림 소리고 얘 같은 경우는요. 얘 울림 소리. 지금 요거로 표현하면 바로 유성음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발음이 다른 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기역과 기역, 여기서 쓰이는 요 둘은 뭐는 다른 거야? 즉 얘와 얘입니다. 얘가 뭐가 달라요, 여러분? 바로 성으로서는 여러분 다른 거예요. 알았죠? 음성이 다른 거예요. 요게 음성입니다. 그래서 음성은 실제로 물리적으로 나는 소리를 음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분할 건 이제 음운이잖아. 그런데 음운은 지금 볼게요. 설사 소리가 좀 달라도 우리는 같은 고기의 기억과 기억을 같은 기억으로 인식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같은 기억인데 라고 인식은 하는 거지만 실제 발음은 달라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같다라고 인식하는 요게 바로 음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알아두실 거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요거를 판단하셔야 돼요. 중간에 이제 개념 하나가 등장하는데 바로 변이음이라고 하는 어떤 내용이 등장하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같은 음운이나 다른 발음. 제가 여기서 표현하기는 뭐로 표현했어요? 바로 다른 음성을 지닌 바로 이런 음을 변이음. 여기서는 그게 뭐겠어요? 기억과 기억. 요거에 이제 K와 G가 나는 바로 요게 변이음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바로 요거 기억해 둘게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 여기서 중요하게 여러분 아셔야 될 건 바로 음운이고 음성은 사실은 지금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언제나 이제 문법이나 이런 쪽은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지금까지 나왔던 것까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이제 플러스로 해서 더 나와요. 보통. 알았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 여러분 생각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욕심내서 음성까지 한번 봤고요. 됐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우리가 최소 시리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음운에서 이제 하나를 좀 더 나갈 거예요. 하나 좀 더 나가면 이렇게 한번 나가봅시다. 음운에서 하나 더 나가면 여러분 저는 이제 요거를 소개하고 싶어요. 바로 음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음절이에요, 음절. 근데 음절하면 사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사실은. 그치? 음절. 어디서 많이 들었냐면 우리 시험 볼 때, 내신 시험 볼 때 주관식 문제? 그쵸? 요거 할 때 많이 들어봤잖아. 그치? 그래서 음절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들어보기는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 여러분 제대로 알고 있는 한번 개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나눠드린 그 교재에 98페이지에 Q2 오른쪽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문장이 하나가 있어요. 학교 앞으로 물이 흐른다라고 하는 어떠한 문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뭘 물어볼 거냐면요. 네 번째 음절이 뭐야? 요거 물어보려고 해요. 알았죠? 네 번째 음절이 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네 번째 음절이 뭘까? 음절. 그치? 뭐 여기 써놓을까요? 네 번째 음절은 뭘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좀 감 잡히세요? 네 번째 음절 뭔지? 됐어요? 답 나왔나요? 뭐예요, 여러분? 그치? 하나, 둘, 셋, 넷. 맞죠, 여러분? 왜냐면 우리가 보통 음절할 때는 뭘 판단하니까? 글자, 수로 우리 보통 많이 판단을 하잖아. 그러니까, 맞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네. 그치? 그런데 그러면, 틀려요. 맞죠? 의가 아니야.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뭘까요, 여러분? 의가 아니라, 여러분, 뭐냐면요. 요거예요. 풉니다. 아셨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사실은 이제 하나
안 적은 게 있기는 해요. 뭐냐면 아까 제가 의문 얘기 드렸잖아. 그치? 의문. 의문 얘기할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최소의 단위다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최소의 단위인데 앞에 요게 붙어야 돼요. 소리의 최소의 단위다. 요게 붙어요. 됐죠? 사실 그래서 음절도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음절도 여러분 뭐의 단위예요? 바로 소리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한번 보면 역시 괄호 있죠 여러분? 괄호 쳐져 있는 거에 좀 내용을 채우면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한 번에 소리 내는 뭐의 단위 역시 최소의 단위가 음절인 거예요. 알았죠? 그게 바로 음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제가 이제 음절 뭐를 기준으로 한다고? 소리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얘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리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 앞의가 아니라 아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네 번째 음절이 바로 푸가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소리의 단위로 보는구나가 되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음운 얘기할 때도 아까 기억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아까 기억할 때도 뭐 했죠 여러분? 선생님 정우성 할 때의 정우성에 있는 음운이 몇 개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실 이것도 음운이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뭐의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리의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우성을 발음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쵸? 똑같아요 아까랑. 이렇게 하면 발음 나잖아. 그리고 우 역시 마찬가지. 이응이 필요 없고요. 그냥 우만 갖고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우, 성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바로 뭐의 단위이긴 해요. 바로 소리를 기준으로 해서 몇 개의 음운이 있는가를 판단한 거인 거예요. 알았죠? 음운 자체도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초성의 이응이 소리가 초성의 이응은 우리가 음운으로 세지 않는 이유가 사실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 음절은 역시 얘도 이제 음절도 나름대로의 이제 뭐 구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거죠. 초성, 그쵸, 여러분? 또 뭐가 있어요? 중성 또는 종성 이렇게 있고요. 사실 우리가 이미 요거는 이미 했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정성이라고 했을 때의 뭐가 초성이에요? 바로 지읒이 초성이고요. 중성은 종성, 이응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초성, 중성, 종성이고 종성은 우리가 여러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긴 해요. 종성이 종자가 끝종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끝 소리고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우리 할 때 생각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나중에 문법할 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음절의 무슨 규칙? 끝소리 규칙 기억나시죠? 그럼 이거 뭐와 관련된 거야? 바로 종성과 종성 그러면 뭐예요? 이게 바로 뭐에 관한 거? 받침에 관한 내용인데 바로 요것과 관련된 게 바로 뭐다? 음절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알았죠? 됐어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한 번에 소리내는 최소의 단위가 음절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래서 그런 거예요. 선생님 이름이 정우성인데 바로 선생님이 정 이걸 한 번에 발음나지 않잖아. 정 아니면 한꺼번에 세서 정우성 이렇게 발음하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정우성 사실 이것도 뭐야? 제가 빠르게 발음했지만 정우성을 합쳐서 발음한 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는 뭐예요? 정, 그리고 우, 그리고 성. 이렇게 해서 음절이 몇 개가 되는 거야? 3개가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제 음절하면 글자 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보이는 글자 수가 아니라 뭐라고 해요? 우리가 발음하는 바로 그 내용과 관련되어서 보아야만 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바로 요거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까지 해서 이제 선생님이 최소의 단위 중에 뭐에 관한 걸 한 거냐면 바로 소리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본 거예요. 알았죠? 소리에 관련된 내용을 봤고요. 그럼 두 번째 이제 뭐 볼 거냐. 소리가 아니라 의미에 관한 것들을 보려고 해요. 선생님 이제 표를 보면 밑에다 해놨네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요겁니다. 의미에 관한 것 중에 최소의 단위 첫 번째는 바로 형태소예요. 사실 형태소도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뭐의 단위예요, 여러분? 일단 최소의 단위입니다. 요거 좀 기억하셔야 돼요. 최소의 단위.
근데 이제 얘는 뭐의 최소의 단위냐? 사실 의문이랑 좀 비슷한 측면이 비슷하게 이런 말이 들어가요. 말의 뜻이란 말이 그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의문할 때 뭐 했어요? 말의 뜻을 뭐 하는? 구별하는 최소의 단위라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들어요? 말의 뜻이란 말이 들어가긴 해요. 근데 요게 틀린 거예요. 형태소는 요게 틀린 겁니다. 말의 뜻을 뭐한? 지닌 바로 최소의 단위가 형태소. 그러니까 뭐가 차이가 있냐면 의문은요. 그 자체가 뜻이 있는 건 아니야. 근데 형태소는 그 자체가 뭘 있어요? 뭐가 있어요? 뜻 자체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자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의문에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자음 중에 예를 들어 볼게요. 자음 중에 니은이 있다. 그럼 얘는 그냥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할 때 그냥 니은인 거예요.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형태소에서도 니은이 사실 있을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떨 때냐면 이런 거예요. 봅시다. 가다라고 하는 어떠한 동사에 어간이자 어근인 가에다가 뭐가 붙어요, 여러분? 니은이 붙으면 어떻게 되죠? 간다가 되죠. 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간다가 되면 가다와 간다 무슨 차이야? 바로 현재의 어떠한 의미가 덧붙여지잖아. 그러니까 이 니은이라는 글자가 단순히 니은이 아니라 뭘 지녀요? 현재라고 하는 것에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니은이지만 그냥 아무 뜻 없는 아무데나 쓰인 니은은 우리가 뭐죠? 의문이라고 하지만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 니은은 물론 얘도 의문은 맞아요. 하지만 의문이면서 뭐이다? 바로 요 자체가 현재의 뭘 지니니까 뜻을 지니니까 바로 요게 바로 형태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현재의 의미를 지니는 게 얘가 뜻을 지니는 거예요? 그냥 현재를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저는 여기서 지금 뜻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여기서의 뜻은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말 그대로 그 단어 자체가 어떠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하는 것. 뭐 이래서 강, 산 요거 자체가 의미가 있잖아요. 강, 그쵸 여러분? 리버, 산, 마운틴 이런 의미를 지니잖아. 그런 이제 의미도 물론 당연히 형태소에 들어가고요. 하지만 지금처럼 모두 돼요, 여러분. 현재의 의미를 드러내는 기능을 나타내는 것도 뭐에 들어간다? 바로 형태소에 들어가게 되더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바로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형태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요 기능으로 나누는 거예요. 바로 의미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일단 그러면 이제 뭐로 나누냐면요. 첫 번째는 의미를 기준으로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느냐 아니면 형식적인 어떤 기능을 하느냐로 나눠서 바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누고요. 또 하나는 자립성의 여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홀로 설 수 있는가의 의미로 바로 자립성의 유무로 무슨 형태소와 자립 형태소와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형태소? 의존 형태소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총 이제 몇 가지로 나누게 돼요. 여러분 형태소 4가지로 나누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해갔으면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요. 뭘 고민을 해보냐면 이렇게 한번 고민해봅시다. Q3 한번 볼까요? 역시 오른쪽에 한번 볼게요. 8페이지에. 의문과 형태소의 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의문은 여러분 그러면 뭐의 최소의 단위인 거죠? 의문은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 정리합시다. 뭐예요? 소리의 최소의 단위가 맞고요. 그 다음 형태소는 뭐의 최소의 단위? 형태소는 그쵸, 의미의 최소의 단위. 이건 별 문제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Q4 한번 또 가봅시다. Q4는요. 다음 문장의 형태소를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구분하시오 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이걸 한번 여러분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형태소로 나누는 거고 여러분 제가 이거는 아마 여러분도 많이 배웠을 것 같아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보는데 일단 자립과 뭐로 나눠요? 형태소로 나누면 자립과 뭐죠? 의존 형태소로 나눠요. 그럼 자립은 여러분 제가 다른 말보다 지금 뭐라고 얘기했지? 자립은 홀로 설 수 있는가 없는가 요 얘기했고요. 그쵸? 됐어요? 그러면 이제 봅시다. 맛있는 것을 먹었다 할 때 일단 맛이 바로 뭐가 있어요? 맛이 바로 자립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it은 이거는 있다니까 it
어간이잖아. 어간. 그러니까 뭐에 들어가요? 의존에 들어가고요. 는 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들어가고 의존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 겉 좀 고민돼요. 겉. 그럼 겉 어떨까요? 겉. 참고로 얘기하면 겉은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긴 해요. 의존 명사라고 표현을 해요. 알았죠? 의존 명사. 그러면 어디에 들어갈까? 어때? 의존 명사니까 어때? 의존에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어때요? 겉 어디에 들어간다? 여러분 바로 자립에 들어가요. 알았죠? 자립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제가 일단 자립 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뭐 쭉 갈까요? 당연히 의존. 그 다음에 먹었다는 다 끊을 수 있어요. 의존. 의존. 그 다음에 의존, 다 의존.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자립은 여러분 뭐예요? 맛과 겉. 이 두 가지만 있고요. 나머지는 건 다 의존. 이렇게 이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생기는 건 왜 겉은 의존 명사인데 그런데 자립 형태소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존 명사인데 왜 자립 형태소지? 의존적이란 얘기 아닌가?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의존 명사가 의존 명사인 의존인 이유는 왜 그래요? 왜 의존이라는 말이 붙었을까? 그쵸. 요 의존은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바로 반드시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형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겉과 같은 걸 의존 명사라고 해요.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필요한 거니까 의존이지 않아요? 누군가 지금 관형어가 필요한 거니까 의존이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알아두실 게 있어요. 이 형태소 얘기할 때 국어에서의 자립과 의존의 이 자립은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야. 다른 애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즉 여기서처럼 관형어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요게 여러분 자립과 의존을 나누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뭐의 기준이다? 띄어쓰기의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겉 의존 명사지만 어떻게 띄어쓰기 해 안 해? 하잖아. 앞과 맨 뒤 띄어쓰기 하잖아. 바로 그거 얘기하는. 그래서 얘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라고? 의존 명사 자립에 들어가요. 그러면 의존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의존 명사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예요? 어간과 어미잖아요. 만약에 우리 아까 지금 뭐 가다 예를 들어보면 가다 이거 간이고요. 얘 미예요. 얘가 어간, 그 다음 얘가 어미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이렇게 쓸 수 있냐고요? 가 띄고 다 쓸 수 있냐고요? 안 되잖아. 붙여야 되잖아 반드시. 그래서 둘 다 의존인 거예요. 알았죠? 무슨 얘기 알았죠? 그러니까 의존과 자립의 구분, 여러분 국어에서는 뭐가 기준이라고요? 띄어쓰기가 기준이에요. 이거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하나 더 갑시다. 두 번째, 나는 책을 샀다. 자립 형태에서 이거 자립이죠. 는 조사니까 의존이에요. 새 책을 샀어. 새 뭐죠? 새? 이거 관형사예요. 관형사. 근데 잘 생각해보자고요. 관형사 여러분 홀로 쓸 수 있어요? 새? 좀 못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자. 새 반드시 있으면 뭐가 있어? 뒤에 피, 수식어인 체원이 있어야 되잖아. 관형사는. 그럼 이것도 역시 헷갈리는 거야. 생각해봐. 그럼 얘도 잘 생각해보니까 뭐가 필요한 거야? 피, 수식어 필요하니까 얘도 그럼 의존인가? 그래요.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국어에서의 자립과 의존은 뭐로 판단한다? 띄어쓰기. 그러니까 띄어쓰기로 판단하니까 새, 띄어쓰기 했어 안 했어? 했잖아. 그러니까 새의 관형사 역시 뭐에 들어가요? 그렇죠. 자립에 들어가는 거야. 알았지? 새 자립입니다. 책 뭐 당연히 자립이고 나머지 조사. 삿은요 여러분 끊으셔야 돼. 사다의 사에다가 쌍시옷은요 앗에 나오는 쌍시옷이잖아. 끊으셔야 돼요. 쌍시옷 다 이렇게 끊어서 다 의존 형태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얘기하는 것들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거 자립과 의존 요거 좀 여러분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갑시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좀 더 개념을 더 나갈 거예요, 여러분. 하나 더 나갈 게 바로 뭐냐면 지금 우리가 형태소에서 지금 의미와 자립을 얘기를 했죠. 그쵸? 의미와 자립을 얘기를 했어. 그러면 여러분 이제 개념 하나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요거예요. 바로
여기다 쓸까요? 이 형태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 형태는 제가 이제 이거는 지금 형태소를 얘기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형태라고 하는 말 자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형태가 그냥 저는 이렇게 외우라고 해요. 그럼 좀 편해요. 이 자가 여러분 다를 이자예요. 다를 이자의 형태. 그러니까 즉 다르게 표현하면 형태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저는 좀 외우기 편하게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형태소인데 이 모양이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봐. 모양이 다른데 형태소다. 그럼 생각해요. 원래 다른 형태소라면 원래 다른 형태소 뭐 강과 산 아까 얘기했잖아. 당연히 형태 다르잖아. 근데 우리가 굳이 이 형태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야? 원래 그치 같은 형태소인 거예요. 그런데 형태가 다르게 쓰이는 이걸 바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이 형태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래서 이 형태는 여러분 뭐라고요? 원래 같은 형태소예요. 그런데 어떻다고? 다른 모양으로. 다른 모양으로 쓰이는 이게 바로 뭐다? 이 형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의문론적 이 형태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형태론적 이 형태가 있어요. 알았죠? 근데 제가 여기서 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 여러분이 이제 국어에서 앞으로 이제 의문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의문 배웠잖아. 말의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최소의 단위다 배웠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후에 나오는 의문은 물론 저게 정의니까 저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거를 전제로 해주셔야 되긴 해요. 뭐냐면 이겁니다. 의문 하면요. 일단 기본은 자음과 모음을 떠올리시면 대부분 맞아요. 물론 자음과 모음만 있는 건 아니죠. 분절음만 있는 건 아니고 비분절도 있어. 그건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거 말고 일단 자음과 모음이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일단 이걸 먼저 떠올리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의문론적 이 형태가 바로 이 자음과 모음에 관련된 이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거든요. 대표 이제 이거야. 을을 예를 들어 볼게요. 을을 이거 이 형태거든요. 둘 다 이제 목적격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적격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조사의 기능은 똑같아요. 둘이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을과 르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사과 를이고요. 귤 을이지.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 뭐 할 때 써요? 받침이 있을 때는 을, 받침이 없을 때는 르인 거잖아. 그치? 이거예요. 근데 받침이 있다는 건 여러분 결국 무슨 얘기지? 그 을을 앞에 그렇지. 자음이 나오면 받침이 있는 거지. 그럼 을이고요. 받침이 없으면 그렇지. 을. 즉 결국 뭐의 문제야? 자음과 모음의 문제. 또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얻다죠. 얻다. 그치? 근데 막 앗다죠. 얻다, 앗다. 또는 어서, 막 아서, 아서. 마찬가지로 이제 어서, 아서, 이거 무슨 차이예요, 여러분? 그치? 앞에 말이 양성 모음이냐, 음성 모음이냐. 사실 요 구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역시 마찬가지로 뭐에 해당하는 거야? 음성 모음, 양성 모음, 뭐 여러분 바로 모음이잖아. 모음. 바로 요거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바로 우리 의문론적 이 형태라고 하고요. 하나 더 형태론적 이 형태는 뭐냐면 형태론적 이 형태는요. 그냥 사실 이거예요. 원인을 찾으려고 했더니 잘 원인이 안 찾아져.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버린 거야. 야, 그 형태소는 잘 들어요? 그 형태소는 그냥 그렇게 쓰여.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뭘 얘기를 하냐면 요런 거입니다. 봐봐요. 우리가 어서나 아서를 붙일 때가 있잖아요. 아까 했잖아요. 어서, 막, 아서. 그치? 근데 요거를요. 하라고 하는 어간에 붙이면 그럼 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하에다가 순서가 좀 이상하네. 일단 하를 앞에 쓰고 하에다가 어서 또는 아서를 붙이면 뭐 원래는 하아서가 맞겠죠. 양성이니까. 근데 하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뭐 되죠? 어떻게 되죠? 요게
여서가 되잖아. 여서. 하여서. 그쵸? 그러니까 뜬금없이 여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어떻게 보니까 하라고 하는 형태소는 그냥 이렇게 쓰여. 그러니까 요것과 요게 서로 뭐예요? 서로 이 형태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는 여러분 뭐가 돼? 의문문적 이 형태지만 요렇게는 뭐가 되는 거야? 형태론적. 꺼졌다. 형태론적 이 형태가 된다. 바로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 이제 우리가 뭐로 갈 거야? 단어를 갈 거야. 근데 단어는요. 지금 여기까지 갈게요. 단어 여기까지 가고 갑시다. 정의 한번 갈게요. 단어. 그리고 이제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단어도 최소의 단위예요. 뭐냐면 단어는 바로 요겁니다. 단어는 이렇게 쓸까요? 홀로 잘 쓸게요. 홀로 설 수 있는 최소의 단위. 한자로 바꿉시다. 홀로 설 수 있는 이란 말 자체가 뭘까요? 그렇죠. 자립하여 사용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가 바로 단어예요. 이게 사실 원칙이긴 하고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단어 우리 구분할 때 사실 여러분 기억나요? 뭐로 구분했어? 일단 띄어쓰기로 띄지 않아요? 그치.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죠. 제가 자립이라는 의미 뭐라고 그랬지? 띄어쓰기. 그래서 단어가 왜 자립하여 쓸 수 있는 최소 단위냐면 단어가 바로 띄어쓰기의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제 질문 던질 수 있어. 선생님 근데 모든 단어가 띄어쓰는 건 아닌데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뭐지 여러분? 그게 하나가 예외가 있죠. 그게 바로 조사. 그래서 사실 여기에다가 하나가 더 덧붙여요. 뭐가? 홀로 설 수 있는 최소의 단위이며 뭐가 붙어요 여러분? 앞말에 붙어 문법적 기능을 더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 그게 바로 단어. 그러니까 요 뒤에 정의는 뭐 때문에 붙은 거야? 바로 그렇죠. 조사를 위한 이러한 어떠한 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이제 기준은 바로 단어는 홀로 설 수 있는 최소의 단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아마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어때? 오늘 우리가 지금 배운 거 사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문법의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계속 나올 말들.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거예요. 됐죠? 최소 3지 오늘 꼭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 정리 마지막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의문은 다시 한번 갈게요. 말의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최소의 단위고요. 음절, 한 번이 소리내는 소리 역시 최소의 단위입니다. 의미로 넘어올게요. 하지만 말의 뜻을 지닌 최소의 단위는 바로 형태소고요. 그를 통해서 자립하여 쓸 수 있는 최소의 단위 역시 단어.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됐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Q5에 보니까 어떻게 나요? 단어의 정의에서 자립의 의미 뭐냐고 물어봤죠. 뭐겠어요 여러분? 그쵸? 딴 거 없습니다. 뭐예요? 띄어쓰기.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